물리학은 그 단원을 나눠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은 상대성 이론 부분, 오프라인에서는 연력학 부분.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덜 헷갈리게 하려고. 네. 물론 이제 이거 듣다 저거 듣다 하는 면이 있긴 한데 수업에서 이제 쭉쭉쭉 한 라인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재미있어 하는 걸로도 좀 유명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것 쪽으로도 좀 유명하고 오늘은 그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상대성 이론을 처음 이제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 당시에 어떤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아인슈타인한테 그런 영감을 줬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이번부터 온라인 수업에 타임어택을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15분 타임어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21분 10시 21분이니까 1분 썼다 치고요. 35분 전까지 전 맞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더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직접 올릴 수가 있어요. 슉, 오. 슈? 오. 슉. 너무 많이 내렸네. 자, 상대 속도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상대 속도는 진짜 너무 쉬워요. 안 가르쳐 드려도 다 알고 계세요. 상대 속도가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미래형 자동차네요. 네,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유선형의 A가 자동차를 타고 요 방향으로 100개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단위를 생략하고 100이라고 할게요. 앞에 다른 차가 가고 있어. 다른 차가 12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차는 속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20km. 20km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네. 네. 앞쪽으로 20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왜냐면 자기는 자기 속도는 감안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나무는 뒤로 가고 앞차는 앞으로 20으로 속도로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어요. 얘는 B라고 할게요. B는 속도가 60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160km 속도로 그렇게 보이겠죠? 다가오는 걸로 그죠? 보일 것 같아요. 160으로 보이겠죠? 이게 속도가 더해지겠죠? 네. 그거는 이제 속도가 더해질지 빼질지는 그냥 떠올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뒤쪽 방향, 그죠? 네. 반대 방향으로 반대 160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앞차가 만약에 속도가 8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80이다. 이거 부딪힐 것 같은데요? 부딪히기 전까지는 의식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네네. 어떻게 보일까요? 20으로 다가오는 20으로 20으로 이렇게 뭔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제가 다가간다기보다는 앞차가 20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되겠죠. 네. 그러니까 뒤쪽으로 20의 속도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원래 이제 실제 속도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서 보면 야 넌 100이야, 넌 80이야, 넌 120이야, 넌 60이야라고 하겠지만 이게 뭐 절대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 속도, 움직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속도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자기 속도에 의해서 이제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죠.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뭐 계산식이 있어요. A가 B를 봤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사실 저는 못 외워요. 못 외우겠어. 근데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160으로 보일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160이 될까? 100 플러스 60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속도에는 방향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 속도는 플러스 방향 100이고 얘 속도는 마이너스 60이잖아요. 네. 네. 마이너스 160이 돼야 되겠죠? 결과값이. 네. 네. 마이너스 160이 되려면 B의 속도 빼기 내 속도를 해야 마이너스 네. 160이 나오죠. 네. 네네네. 이게 상대 속도 식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요약해 보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것. 거다. 이게 상대 속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음.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이 상대 속도가 왜 등장하냐면 우주에는 사실
밖에서 있는 객관적인 입장의 관찰자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어요. 우주에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그 얘기 할게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그림이 뭐냐면 상황극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네.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서 무료 음료를 시식하라고 줬어요. 오, 개꿀. 하면서 막 벌컥벌컥 먹었어요. 네. 잠이 너무 오는 거야. 갑자기 수면제 탄 건가? 모르겠어요. 잠들었어. 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중력이 없어. 무슨 우주인 것 같아. 컨테이너 박스야. 희미한 빛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둥둥 떠. 중력이 없어. 방송이 나와요. 넌 지금까지 물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지금부터 네. 내 얘긴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막 TV에서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거기 있는 갖가지 실험 장비들을 이용해서 맞추면 너를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무중력인데 네. 움직이는지 네. 멈춰있는지 알아내라고요? 네. 이 컨테이너 박스에는 그럼 창문 밖에 보면 되잖아요. 네. 별이 이렇게 셔 뒤로 가면 움직이고 있구나. 네. 멈춰 있으면 뭐 상문이 없어. 상문이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갇힌 채로 여러 가지 뭐 실험 장비들은 많아요. 이거 가지고 뭔가 뭐든 무슨 실험이든 할 수 있어. 제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진짜요? 모르겠다. 진짜요?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뭐지? 무슨 실험을 해야 던져야 되나? 그래? 던지면 알 수 있을까요? 왜 그 지하철 엄청 조용하게 움직일 때는 움직이나?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또는 뭐 뒷차가 이렇게 뒷버스가 움직이는데 내 차가 뒤로 가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뒤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이게 스무스하게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할 때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사실 몰라요,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배경을 보는 방법, 네. 밖을 보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밖이 보이니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맞아요, 아니지? 맞아요. 엄청 빠른 기차에서 실험해 보면 알 텐데 물건을 위로 던져도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기는 나랑 같이 가고 있고 이 물건도 나랑 같이 가고 있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실험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떠올랐어요. 뭐요? 그 비치는 속도가 안 변한다. 아하. 그걸 뭔가 기준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빛이 없잖아요, 근데. 뭐그 레이저 플래시가 안에 LED 장치. 모든 실험 장치를 다 줬어요. 모든 실험 네. 장치였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빛은 뭔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빛은 뭔가 다르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갈릴레이가 먼저 책으로 써서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우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배 안에서 선실 안에 있을 때 아주 잔잔한 바다를 갈 때 얘가 지금 정박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와인 방울도 똑같이 떨어지고 나비도 똑같이 날고 나도 똑같이 제자리에 떨어지고 점프해도 거기서 이제 착안한 거예요. 이런 정지했는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이 관성계에서는 물체들이 관성에 의한 그런 운동들을 그대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 살짝 밀면 등속 운동을 해. 그럼 관성계가 아닌 공간이 있나? 있죠. 뭐 이런 사실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은 관성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지 안 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막. 예. 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지표면에서는 관성계를 표현하려면 평면 위에서만 가능해요. 떨어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뭐 당구대 위, 뭐 그런 거죠. 얼음판 위. 3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관성계 안에서는 무슨 실험을 하든 무슨 물리 법칙을 적용하든
구별할 수가 없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음. 그게 바로 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아, 갈릴레이가 얘기한 거예요. 상대성 원리예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곳 또는 정지한 곳에서는 무슨 실험을 하든 물리 법칙이 똑같다. 정지해 있으나 움직이나 네,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세계다. 물리 법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요거 한 가지 먼저 이제 전제로 깔고 갑니다. 기술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정지에 있는지 이 움직이는 움직이고 박스에 있는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창문을 뚫지 않는 한. 사실 창문을 뚫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별들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진짜 정지해 있고 음. 그걸 아무도 네가 진짜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그 누구도.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정해진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그래서 나 속도 60이야 라는 건 누구도 밝혀줄 수가 없어. 뭐 어떤 속도만 존재하냐면 우주에는 상대 속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상대 속도를 말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는 기준점이 없어서 속도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 속도가 뭐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심지어는 제가 운동 에너지 0이 될 수도 있죠.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 난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난 운동 에너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벌써 제가 이렇게 많이 썼나요? 광속 불변의 원리,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빛의 속도를 측정한 실험들이 많이 진행됐었어요. 그 당시라는 게 언제냐면 1900년 전후.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참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정착하려는 시기에 스위스에 있을 때인가요? 어.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할 때. 막 수속 밟았을 때예요. 네. 네, 광속 불변의 원리가 뭐냐면 빛의 속도를 막 측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면 빛이 엄청 빠르니까 엄청 정교한 막 전자기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거 없이도 빛의 속도를 오. 측정을 했어요. 오. 엄청 빠르잖아요. 네.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per 세컨 정도의 속도예요. 네. 30만 킬로미터. 네, 이걸 이제 일초에. C라고 하죠. 스몰 네. C라고 하죠. 네. 엄청 빠른데 이걸 그 당시에 측정을 했어요. 음. 그 측정 방법을 이제 구글 찾아보시면 진짜 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빛의 속도가 머리도 좋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빛의 속도를 측정한 것 덕분에 이제 맥스웰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전자기파의 속도랑 빛의 속도랑 같은 거야. 아, 빛이 전자기파구나. 나는 되게 정밀했나 보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단하다. 빛이 전자기파다. 화학에서도 뭐 분자 크기 막 측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우리도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자량 측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빛의 속도가 늘 이제 상수로 이제 측정이 되고 맥스웰도 뭐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가능한가?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상대 속도라는 원래 게 상대 속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엄연히 상대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음. 그래서 상대 속도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상대 속도라는 것은 꼭 이제 측정자뿐만 아니라 이제 매질의 영향도 받거든요. 이제 속도라는 게. 그래서 빛도 매질이 있을 거고 이제 이 빛의 매질을 기준으로 빛이 뭐 매질이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매질의 흐름이랑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속도 달라질 거다. 그걸 좀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마이컬슨이랑 몰리가 실험을 했어요. 빛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반투명 거울이 있어. 반투명 거울이에요. 그래서 네. 빛이 가서 반은 반사되고 반은 통과해. 반투명이니까. 네. 여긴 거울이 있어요.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 같은 거리에 슝슝 또 돌아오겠죠. 슝슝 돌아오겠죠. 여기서 또 반투명이니까 또 1분은 또 통과하고 1분은 또 반사돼. 여기서 또 1분은 반사되고 1분은 통과해. 결국 여기 오는 빛은 두 경로를 통과한 애들이에요. 가로로 왔다 갔다 한 애들이거나 세로로 왔다 갔다 한 애들이거나. 세로로 왔다 갔다 한 애랑 가로로 왔다 갔다 한 애가 같은 거리를 이동해서 같은 거리를 와서 여기 딱 도착한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빛이 누가 먼저 도착하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간섭 무늬를 간섭 무늬. 네, 뭐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누가 먼저 도착하냐를 측정했더니 뭐 어쨌든 빛의 매질이 되는 어떤 물질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막 흐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지구가 우주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네. 네. 막 흐르고 있을 거야.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로 방향이랑 세로 방향 중에 하나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속도 차이가 생겨서 도착의 차이가 미묘하게라도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슨이랑 몰리는 이 매질의 영향을 찾아보려고 한 실험인데 매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반대 그 결과를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좀 미스테리였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그러면 그냥 속도가 그냥 딱 정해진 거 아닐까? 내가 다가가면서 측정하든 멀어지면 측정하든 누가 측정하든 상관없이 빛은 똑같이 측정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대성 원리 등속 직선하는 관성계 안에서는 또는 정지한 관성계 안에서는 어떤 물리 법칙이든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누가 측정하든 똑같은 거 아닐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상한 결과. 그건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해. 아, 궁금해. 그래서 오늘 배운 원리 아이고 이거 뭔가 네, 이상한데요? 말씀하세요, 원리가 그냥. 예. 네 손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원리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운 원리가 몇 개인지 딱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의 개수가 오늘 과제 정답입니다. 몇 개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원리 2개 배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